안녕하세요, 비코의 김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드의 재사용과 모듈화를 도와주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코드의 블럭 혹은 모임을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입력을 받아서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과를 반환해서 그 반환된 값을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활용할 수도 있게 되죠. 코드의 재사용과 가독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비교적 좀 복잡한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작은 문제 단위로 우리가 분해할 수 있다면 그 분해된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처음과 끝까지의 개별 단계들을 모두 포함한 모듈화된 함수를 모두 만들어 둔다면 각각의 함수들을 우리가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문제 해결에 용이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함수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가 반환하는, 즉 함수가 실행이 종료되었을 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형태, 즉 자료형이 되겠죠. 이 데이터의 자료형을 반환형으로 먼저 써주고, 그리고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이 함수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각자 지정하여서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메인 함수나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기 위해서 매개 변수를 정의하게 되고요. 이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로서 함수 안에서만 활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괄호로서 함수의 시작과 끝 전체 블럭을 만들게 되고요. 자, 그 블럭 안에 이 함수가 절차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별 명령어들이 나열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return을 이용해서 이 함수가 종료되었을 때 우리가 전달될 수 있는 반환 값들을 넣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메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int로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메인 함수를 return 0로 끝나게 됩니다. 이 return 0, 0이 정수기 때문에 메인 함수는 int로 시작하게 되고요. 이 0라는 것은 운영체제에게 전달되는 0의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메인 함수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함수와 동일한 구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함수의 정의는 메인 함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메인 함수 밖에서 정의가 이루어졌다면 메인 함수 안에서 함수가 직접 호출이 되어야 함수가 실행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함수의 구성 요소와 호출 과정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함수를 정의하고 메인 함수에서 호출해서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메인 함수에서 호출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야겠죠. 자, 먼저 반환값이 없는 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값이 없기 때문에 void라고 해주고요. 먼저 hello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도 없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 함수는 printf를 이용해서 두 개의 문자를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printf hello 그리고 printf world,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자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 정의만 한다고 실행되지 않죠. 이 함수를 자, 메인 함수에서 호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름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실행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가 정의되고 메인 함수에서 그 함수 이름을 통해서 호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hello world가 각각 출력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특징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 여러 번 이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번 함수를 호출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함수가 실행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환값이 있는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환값은 정수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앞에 반환형에다가 int라고 써주고 이름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add라는 함수 이름을 만들어주고요. 두 개의 정수값을 합산해서 리턴할 수 있는, 반환할 수 있는 형태로 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 안에서만 활용될 수 있는 지역 변수 a를 만들고요. 이 a에는 10의 값을 넣어서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b를
만들고요. 20의 값을 넣어서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를 리턴할 수 있도록 리턴 하고요. 리턴 A 플러스 B의 값을 리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 B가 둘 다 정수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 값도 정수가 되겠죠. 이 정수를 리턴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 이 함수를 우리가 직접 활용해 볼 텐데요. 이 add라는 함수는 리턴만 할 뿐이지 값을 직접적으로 출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값을 우리가 출력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메인 함수에서 printf를 이용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dd라는 함수가 정수를 리턴하기 때문에 정수를 출력할 수 있도록 형식 지정자를 써주고요. add 함수를 이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과를 살펴보면 자, 이렇게 두 개 합 10과 20 변하지 않는 값이죠. 이 값은 지역 변수 안에서 정의되어 있고 그 정의된 값을 그냥 합산해서 리턴한 결과 30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실행하게 되면 이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개 변수를 통해서 메인 함수에서 전달된 값들을 함수에서 처리하고 처리된 결과를 리턴할 수 있는 함수를 설계하고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를 넣기 위해서 add라는 함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요. 매개 변수를 함수 안에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x라는 값을 변수를 여기서 만들도록 하고요. 그리고 y라는 이름의 변수를 여기서 또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된 변수들은 함수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데요. 똑같은 이름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x에는 자, 10을 곱한 값을 저장하도록 하고요. y에는 10, 20을 곱한 값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함수는 정수를 리턴하게 되는데요. 정수 또한 x 플러스 y의 값을 리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 또한 이제 메인 함수에서 우리가 호출해줘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printf를 이용해서 리턴되는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를 정수를 리턴하기 때문에 당연히 형식 지정자를 d를 써줘야 되고요. 자, add라는 함수를 써주되 이제는 이 함수에는 두 개의 값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우리가 이 함수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과 2를 넣은 결과를 출력해 보도록 하고요.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1을 넣으면 50의 결과가 나오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과 2가 메인 함수에서 함수로 전달되게 됩니다. 여기 x에 1, y에 2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x는 이 현재 x의 값에서 10을 곱해서 값을 저장하게 되고요. 그러면 1이 들어갔기 때문에 10이 되겠죠. y에는 2가 들어가게 되고 20을 곱하기 때문에 4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x는 10, y는 40, 두 개를 더한 50의 값이 리턴되게 되고요. 리턴된 값을 정수로 출력하면 다음과 같이 5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독특한 형태로 재기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기함수는 함수가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독특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복되는 작업을 아주 간결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형태로 문제 해결에 굉장히 많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재기함수는 본인을 계속해서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함수를 계속 호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료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종료 조건이 없다면 함수 안에서 계속 함수를 호출하면서 끊임없이 함수를 호출하고 결과를 반환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죠. 이 재기함수를 예시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재기함수는 메인 함수 밖에서 정의되게 되고요. 자, 정수를 반환할 수 있도록 int라는 반환형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팩토리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수 이름을 만들고 여기는 매개 변수로 정수값을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if를 이용해서 return 값이 있는데요. if n이 1과 같다면 return 1을 통해서 이 재기함수가 종료되는 조건이 여기에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이 1이 아니라면 return n 곱하기 팩토리얼 여기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호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호출하고 n이 1이 된다면 호출을 종료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호출했었던 함수들을 순차적으로 반환하면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우리가 함수가 계속 호출되는 과정들을 순서대로 정리했는데요. 만약에 메인 함수에서 5라는 값이 이제 이 함수에 전달되게 된다면 팩토리얼 5라는 함수가 실행되게 됩니다. 이 팩토리얼 5에서 n은 5기 때문에 n은 1이 아니라 거짓이 되게 되고요. 따라서 return n 곱하기 팩토리얼 5 빼기 1, 즉 팩토리얼 4를 반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팩토리얼 때문에 이 값이 연산이 되지 않고 이 팩토리얼 4가 다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팩토리얼 4가 실행되면 또 1이 아니기 때문에 4 곱하기 팩토리얼 3이 되고요. 또 이 팩토리얼 3이 실행되어야 하고 이 팩토리얼 3은 또 n이 1이 아니기 때문에 3 곱하기 팩토리얼 2가 됩니다. 이 팩토리얼 2 또한 n이 1이 아니기 때문에 2 곱하기 팩토리얼 1이 되고요. 이 팩토리얼 1은 n이 1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에서 n이 1이라는 참외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팩토리얼 1은 1을 리턴하게 되고요. 그러면 2 곱하기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팩토리얼 2가 종료가 되게 되고요. 각각의 우리가 쌓아두었던 반환값들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순서로 이때까지 우리가 리턴하지 않았는 값들을 순서대로 곱하면서 그 값들을 최종적으로 리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팩토리얼 함수의 최종 실행 결과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되고 우리가 수학에서 의미하는 팩토리얼의 계산 결과를 리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팩토리얼 함수가 실제로 재기 함수로서 잘 동작하는지 프로그래밍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토리얼을 계산했었던 재기 함수를 프로그래밍 통해서 작성해보고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팩토리얼 정수를 리턴할 수 있도록 하고요. 팩토리얼을 계산하다 보면 이제 정수의 범위를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 작은 값을 넣어서 정수 안에서만 우리가 출력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팩토리얼이라고 해주고요. 이 함수는 정수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야겠죠. n이라는 형태로 이제 매개 변수를 넣어주고 리턴 값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개 함수를 설계할 때 종료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함수 호출 스택에다가 계속해서 넣다가 마지막에 1이 됐을 때 순차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if n의 값이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1이 되었을 때 자, 리턴하게 되는 거죠. 리턴해서 얼마를 리턴하게 됐냐면 1을 리턴해주면 자, 여기서 이제 리턴이 끝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1을 리턴하게 되고 1의 값을 쭉쭉쭉 올라가면서 스택에 쌓였었던 함수들이 계속해서 연산된 결과를 반환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n이 1이 아니라면 자, 리턴하게 되는데 뭘 리턴하냐면 자기 자신을 포함한 결과를 리턴하도록 합니다. 팩토리얼은 자, 우리 어떤 특정 숫자 값이 주어졌을 때 계속해서 한 개씩 값을 줄이면서 모든 값을 곱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n이 입력된다면 제일 먼저 그 n을 곱하고 그리고 n-1번째 값을 곱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n-1이 아니고 팩토리얼을 다시 여기에다 넣어주면서 재기 함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그 호출된 함수가 리턴되기 전까지는 스택에 쌓아준 뒤에 마지막에 위에 있었던 1의 값을 종료되는 시점이 된다면 하나씩 꺼내서 이제 연산을 통해서 리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토리얼을 계산할 수 있는 재기 함수는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설계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 정수를 리턴하는 함수기 때문에 d를 써주도록 하고요. 형식 지정자를 써주고 똑같이 팩토리얼 그리고 값에다가 5 정도 되는 작은 값들을 넣어서 결과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120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120이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확인을 위해서 6 정도 넣어보면, 자, 6이 더 포함되니까 720이 나올 거고요. 자, 10 정도 값을 넣어보면 바로 엄청 큰 숫자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굉장히 큰 숫자가 나왔죠. 10 이상 한 20 정도 되면 이제 음수가 나오는 이제 오버플로우 현상이 나타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값을 넣어보면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비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제목은 위대한 궁수이고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번하라의 위대한 궁수가 이제 화살을 쏘고 있는데요. 관역의 크기는 n 곱하기 n, 자, 정사각형 형태가 되겠네요. 자, 아마 입력받는 값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화살에 관역이 꽂히면, 자, 세로좌표와 가로좌표 중, 자, 이 정사각형에서 꽂힌 위치, 세로좌표와 가로좌표 중에 큰 값에 해당되는 값을 점수로 갖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4,3 이런 위치에 꽂히게 된다면 4라는 점수를 갖게 되겠죠. 만약 세로와 가로좌표가 동일하다면 4,4, 2,2 이렇게 동일한 위치 좌표의 값에 꽂히게 된다면 자, 2배 점수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역 밖을 벗어나면, 입력된 크기의 관역 밖을 벗어나게 된다면 점수를 얻지 않는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궁수가 n번 화살을 쏘았을 때 얻는 점수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해 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관역의 세로, 가로 크기인 n이 입력되고요. 자, 입력 예시를 봤을 때는 4가 되겠네요. 4 곱하기 4 크기의 관역이 될 거고요. 그리고 화살을 쏜 횟수인 m, 4번 화살을 쏟다고 되어 있습니다. m을 기준으로, m이 공배 기준으로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관역의 크기, 두 번째는 화살을 쏜 횟수가 되겠네요. 두 번째 줄부터는 이제 화살을 쏜 횟수에 따라서 좌표가 순서대로 입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입력 예시를 살펴보면 4 곱하기 4, 4/4의 이제 관역에 4번 화살을 쏘게 되는데요. 1,4 위치는 관역 안에 있죠. 그래서 4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4,4는 똑같은 위치에 또 x와 y 좌표가 똑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8점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합치면 12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7,5는 4 곱하기 4의 관역을 벗어나게 됐죠. 0점을 받게 되고요. 3,2는 3점을 받게 될 겁니다. 따라서 합산이 15점의 점수값을 갖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값을 계산해서 프로그래밍으로 결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문제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메인 함수에 입력받을 수 있는 값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를 입력받게 되겠죠. 그리고 자, 관역의 크기 n을 입력받게 될 거고요. 자, 화살을 쏘는 횟수 m을 입력받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좌표 a와 b를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점수의 합을 저장할 수 있는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0을 통해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되면 scanf를 이용해서 각각의 값들을 먼저 입력받아야겠죠. 자, 첫 번째 줄에는 이제 정수 2개가 공백 기준으로 입력되죠. 첫 번째는 관역의 크기, 두 번째는 횟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수를 입력받기 때문에 D 그리고 공백을 이용해서 또 D를 입력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치는 N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M에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했다면 포문을 이용해서 이제 n번, 화살을 n번 쐈기 때문에 n번 반복해 줘야겠죠. 따라서 자, 포문 int i는 자, 우리 0부터 반복을 하도록 하고요. 몇 번이냐면 i가 n보다 적을 때까지 반복해 주면 되겠죠. 그래야 n번 반복할 수, 0부터니까 n번 반복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증감식 i++를 이용해서 반복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번 뭘 하냐면 우리가 화살의 좌표를 입력받아야겠죠. scanf를 이용해서 자, 2개의 정수를 공백을 이용해서 입력받을 거고요. 이거는 각각 a와 좌표를 의미하는 b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입력받을 값은 전부 다 완료가 됐고요. 이 입력받은 값을 이용해서 함수를 통해
우리가 각각의 얻을 수 있는 점수를 우리가 리턴하는 함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함수를 먼저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이 함수는 점수를 리턴하기 때문에 정수를 우리가 리턴하는 반환형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함수 이름은 간단하게 스코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코어라는 함수는 3개의 값을 우리가 입력받을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비교를 위한 관역의 크기. 자, 관역의 크기를 입력받기 위해서 int. 자, 우리 관역의 크기는 n으로 우리가 메인 함수에 선언이 되어 있었죠. 자, 우리가 함수 안에서 int n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지역 함수로 메인 함수에 있는 n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이름을 해놓으면 우리가 추후에 좀 헷갈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int a, 이제 좌표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int b, 좌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값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리턴하는 값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a와 b가 관역 안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if를 이용해서 자, n보다 크다면 무슨 얘기냐면 자, x의 좌표가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는 b가 자, 이번에 다른 좌표가 될 겁니다. 이것도 n보다 크다면 a 혹은 b가 n보다 크다면 쉽게 얘기하면 관역을 벗어났다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리턴 해주는데 무슨 값을 리턴 해주냐면 자, 0의 값을 관역을 벗어났을 때는 0의 점수를 리턴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관역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else를 통해서 새로운 기준을 한번 세워 볼 텐데요. 자, 우리가 두 개의 값이 같다면 이제 2배. 자, x와 y가 같은 좌표에 있는 관역에 꽂혔다면 자, if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else 다음에 if를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else if라고 해주고 입력된 좌표 a와 b가 같다면 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와 b가 같다면 자, 리턴되는 값은 자, a나 b 상관없겠죠? 둘 중에 2를 곱한 값을 리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else 자, 우리가 두 개가 아예 좌표가 관역을 벗어난 경우 그리고 같은 경우는 조건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꽂혔지만 어느 한쪽이 큰 경우를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if 해서 a가 b보다 크다면 자, 그러면 좌표 하나가 큰 값을 가진다면 이라고 되겠네요. 이 경우에는 리턴할 때 우리가 a 값을 리턴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a 값이 큰 경우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한 가지 경우만 남았네요. 자, 나머지는 당연히 b가 큰 경우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때는 b 값을 리턴할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 함수가 설계가 완료됐다면 자, 우리 포문을 이용해서 스코어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코어 함수에는 자, 우리가 n 자, 이거는 메인 함수에서 전달되는 값이죠. 관역의 크기, 가로 세로 크기, 그리고 a, b 좌표가 각각 입력되면 됩니다. 이 스코어가 리턴하는 값은 점수죠. 따라서 이 점수를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누적해서 할당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rintf를 이용해서 자, sum에 있는 값을 출력한다면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제출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100점 올바른 프로그램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시된 관련된 문제도 비코에서 꼭 찾아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개의 강의를 통해서 C 언어의 기본 개념과 그 개념을 활용한 비코의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 보았습니다. C 언어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실 텐데요. 비코에 있는 빈칸 문제 혹은 비코에 있는 프로그래밍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의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코의 김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